안녕하세요. 디스랩 백가은입니다. 오늘은 엑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품별로 생산 계획도 있고 입고 계획도 있고 실제 입고 수량도 있고 출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로 얼마나 진행됐는지, 주차별로 흐름이 어떤지, 제품별로 달성률이 낮은 게 무엇인지, 잔여 수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분석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표와 분석하기 좋은 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운영팀에서 쓰던 가로형 엑셀 데이터를 파워쿼리를 이용해서 분석용 데이터로 정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벗 테이블과 대시보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공급계획 이행 현황, 주차별 진행 흐름, 제품별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과 잔여 수량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오늘 핵심은 단순히 차트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영용 데이터를 분석용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말 시즌 한정 음료 브랜드의 공급계획 이행 현황을 관리하는 표입니다. 제품명이 있고 박스 수량과 개별 수량이 있고 원자재 준비, 포장재 준비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날짜별 수량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날짜가 열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옆으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기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피벗 테이블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날짜가 하나의 칼럼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월별, 주차별, 제품별로 자유롭게 묶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별 정보가 병합셀로 묶여 있습니다. 제품 코드와 제품명이 한 번만 나오고 아래 핸들은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4칸이어야 되는데 3칸이 묶여 있고 한 칸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이 3칸 중에 C4셀만 값이 있는 형태인 거고 나머지 행들은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밑에 있는 행들도 같은 제품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이나 파워쿼리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빈칸은 그냥 빈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분석하면 어떤 수량이 어떤 제품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별 데이터와 월별 집계가 한 시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날짜별 수량이 있고 중간중간 5월 그리고 6월 토탈 그리고 다시 토탈 5월과 6월 10일까지 본 것이고 5월과 6월을 본 것입니다. 이런 집계열은 사람이 확인할 때는 편합니다. 하지만 파워쿼리에서 피벗 해제를 할 때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상세 데이터와 요약 데이터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별도의 요약 시트가 있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약 시트는 이미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데는 좋습니다. 하지만 월별, 주차별, 제품별로 기준을 바꿔가며 다시 분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구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데이터 구조는 화면과 같습니다. 제품 코드, 제품명, 박스 수량, 개별 수량, 구분, 실제 입고된 수량, 날짜, 월, 월간주 이런 구조를 보통 세로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원본 데이터는 날짜가 옆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용 데이터에서는 날짜가 하나의 컬럼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에서는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이 각각 다른 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용 데이터에서는 날짜 컬럼 안에 2026년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이렇게 아래로 쌓입니다. 그리고 생산계획, 입고계획, 입고 실적, 출고 실적은 구분이라는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수량은 수량 컬럼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월을 행에 넣을 수도 있고 월간 주를 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한번 잘 정리해두면 분석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파워쿼리에서 할 핵심 작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로로 펼쳐진 날짜열을 세로로 쌓는 것. 이 작업을 파워쿼리에서는 열 피벗 해제, 영어로는 unpivot columns라고 합니다.
파워쿼리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엑셀에서 아주 기초적인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무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바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트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 복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본 만들기 끝으로 이동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작업용 시트에서 병합셀을 해제하고 빈칸을 채우고 수량이 비어있는 부분은 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워쿼리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도구이지만 처음 들어가는 데이터의 구조가 너무 불안정하면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행과 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화면 왼쪽에 불필요한 열과 상단에 제목행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삭제, 그리고 상단에 제목행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나중에 파워쿼리로 가져갔을 때 첫 번째 행이 컬럼명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품 코드, 제품명, 박스 수량, 개별 수량, 구분, 날짜 같은 값이 머리글 위치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필요하지 않은 행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도 삭제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부분합을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개요 부분에 부분합 선택해주고 모두 제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병합셀을 해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품 코드와 제품명, 박스 수량, 개별 수량 이것들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분석할 때는 병합셀이 항상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합셀은 첫 번째 셀에만 값이 있고 나머지 행은 비어있는 것처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해제해보면은 맨 윗칸으로 값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 안에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해준 다음에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합은 풀렸지만 아래쪽에 빈 셀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각 행이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독립적으로 가져가야 나중에 제품별 집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 코드와 제품명 영역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부터 출고 실적까지 마우스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제품 코드 셀에 마우스 가져다 두고 Shift 키 눌러서 출고 실적까지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F5키로 이동 메뉴 열리면 옵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옵션 여기서는 빈 셀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 셀만 선택된 거 알 수 있고 이퀄 A1 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창에도 A1 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값 모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별 수량 영역의 빈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품 코드나 제품명 영역에 빈칸은 위의 값을, 이 컬럼명은 위의 값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5월 18일부터 이 날짜가 채워진 이 부분은 수량 영역이기 때문에 위의 값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0값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선택하고 Shift 키 같이 눌러서 BB34까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F5키 눌러서 이동 메뉴 팝업창 뜨면은 옵션 빈셀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빈칸만 선택된 거 알 수 있고 이번에는 0 채워주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합계를 낼 때 빈칸 때문에 계산이 누락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워쿼리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데이터에 아무 셀이나 클릭해주고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해주면 A1 셀부터 BB34까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팝업 창에서 중요한 부분은 머리글 포함 체크박스입니다. 우리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는 제품
제품 코드, 제품명, 구분 같은 컬럼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을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파워쿼리 편집기가 열려야 되는데 저와 같이 정적 텍스트 변환 알림창이 뜬다면 얘를 눌러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워쿼리 편집기가 열렸습니다. 왼쪽에는 쿼리 이름이 있고 가운데에는 데이터 미리 보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적용된 단계가 있습니다. 파워쿼리에서 작업할 때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이 적용된 단계 부분입니다. 우리가 클릭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이 여기에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본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같은 정제 과정을 다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파워쿼리의 핵심입니다. 한 번만 작업해서 정제 과정을 만들어 두면 다음부터는 새로 고침으로 반복 작업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행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의 첫 줄을 보면은 분석에 필요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중간 제목 MTW 이런 요일 약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행 제거, 상위 행 제거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수는 1행, 제품 코드 중간 제목처럼 들어있는 이 부분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행수는 1이라고 적어주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유형에서 제거된 상위 행수가 추가된 거 알 수 있고 위에 수식창 보시면은 테이블.스킵이라고 해서 이 표에서 1행이 스킵되었다라고 수식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파워쿼리는 내가 한 작업을 순서대로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에 집계되어 있는 5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6월 토탈 14까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방해가 되는 집계열을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4개 열만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 열들은 사람이 확인할 때는 확실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별 수량을 세로로 쌓을 예정이기 때문에 월별 합계나 토탈 값까지 같이 쌓이게 되면은 상세 데이터와 요약 데이터가 같이 섞이게 됩니다. 나중에 피벗 테이블에서 합계를 냈을 때 중복 집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개 열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의 열 관리 부분에 열 제거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된 열수 5월, 6월, 토탈 14까지 리무브 컬럼즈 되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작업인 열 피벗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벗 해제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열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어떤 열은 세로로 내려야 합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열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품 코드부터 구분까지 컬럼명이 들어있는 이 부분입니다. 반면에 날짜별 수량열은 가로로 펼쳐져 있는 반면에 날짜별 수량열은 가로로 펼쳐져 있는 정보를 세로로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열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나머지 열을 피벗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 코드부터 구분까지 Shift 키 누르고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환 탭에서 열 피벗 해제 그리고 다른 열 피벗 해제 여기서 다른 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선택한 열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열들을 세로로 변환하겠다. 클릭하면 데이터 구조가 화면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날짜처럼 보이던 열 이름들이 특성이라는 컬럼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날짜에 해당하던 수량은 값이라는 컬럼명으로 세로로 변환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가 파워쿼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변환입니다. 원래는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각각 다른 열이었는데 이제는 특성 컬럼 안에 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값이라는 컬럼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특성 컬럼을 보면 실제 날짜가 아니라 18부터 31일까지는 5월이고 1일부터 2913이라는 숫자로 6월달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도 실제 날짜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날짜도 실제 날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8부터 29일까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182부터 291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그 숫자 그대로 썼고
없고 중복된 값이 없는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도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5월달과 겹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두 자리만 날짜로 사용하면 된다는 규칙을 적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2를 변환하면 6월 18일이 될 거고 2913을 변환하면 6월 29일이 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지정열을 추가해서 실제 날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열 추가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분의 사용자 지정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열 이름은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날짜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특성값이 18 이상이고 특성값이 31 이하일 때는 2026년에 5월 날짜로 만들어주겠다. else if 두 번째 조건입니다. 특성값이 17 이하라면은 2026년 6월달 값으로 만들겠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else 그 이외의 값 182, 193, 204 같은 값들은 앞에 두 자리만 가져와서 2026년 6월 달의 날짜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월 18일, 5월 18일, 1은 6월 1일, 그리고 17은 6월 17일, 2913도 6월 29일까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복된다. 이렇게 실제 날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값 부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명 값이 아니라 수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할 때는 값이라는 이름보다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명확하게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수량이라고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날짜와 수량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열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열은 날짜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제거해줘도 무방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원자재 준비와 포장재 준비 이 부분은 따로 분석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새 열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탭에서 열 제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훨씬 깔끔해졌고 남은 주요 컬럼은 제품 코드, 제품명, 박스 수량, 개별 수량, 구분, 수량, 날짜입니다.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월 정보와 주차별 정보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컬럼을 선택하고 상단에 열 추가 탭 그리고 날짜 및 시간 부분에서 날짜, 월, 다시 한 번 더 월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월 18일에는 5월 나타나 있고 6월 1일에는 6으로 나타나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월 정보가 있어야 나중에 월별 공급계획 이행 현황을 피벗 테이블로 쉽게 집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열 다시 선택하고 열 추가 탭에 날짜 및 시간에서 날짜 그리고 주, 월간 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월 18일은 5월의 4주차고 5월 31일은 5월의 6주차이다. 그리고 6월 1일은 6월의 첫째 주고 6월 14일은 6월의 셋째 주다. 이렇게 월과 월간 주 컬럼을 추가해 두면은 나중에 월별 분석과 주차별 분석을 모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두었던 데이터를 다 정제했다면은 이제 홈 탭에 가서 닫기 및 로드를 해야 되는데 파워 쿼리 편집기를 닫기 전에 데이터 형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는 ABC 문자열로 지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명도 문자열, 이 수량 컬럼은 숫자나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ABC라는 문자열과 1, 2, 3이라는 숫자열이 같이 선택되어 있는데 정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3만 선택해서 정수로 바꿔주고 개별 수량도 정수로 바꿔주고 수량도 정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당연히 문자열이고 날짜는 날짜로 지정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쿼리에서 데이터 형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피벗 테이블에서 합계가 안 나오거나 날짜 정렬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탭에서 닫기 부분에 닫기 및 로드, 그리고 닫기 및 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 1 1367개 행이 로드되었다. 파워쿼리에서 날짜는 제대로 들어와 있고 수량 부분은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수량, 개별 수량 선택하고 쉼표 눌러준 다음에 컬럼명 부분까지 회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1행 선택하고 일반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표 부분에 제품 코드는 일반으로 표시 형식이 들어와 있는 게 맞고 수량 부분은 회계 형식으로 들어와 있고 날짜 부분은 파워쿼리에서부터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날짜, 월과 월간 주도 일반으로 잘 들어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피벗 테이블과 대시보드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이제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안에 어떤 셀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셀이나 클릭하고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것인지 기존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것인지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새 워크시트 그대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시트명 제가 인식하기 편하게 피벗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빈 피벗 테이블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보이고 제품 코드부터 월간 주까지 우리가 만든 필드가 다 들어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공급계획 현황을 볼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영역에는 월과 월간 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에는 구분과 제품명 넣어주도록 하고 값에는 수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자동으로 합계로 들어가는 거 아실 겁니다. 이제 월별, 주차별로 생산계획, 입고계획, 입고 실적, 출고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은 전체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분석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피벗 테이블이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이 원본 데이터 그대로였다면 날짜가 가로로 되어 있고 날짜가 가로로 흩어져 있어 이렇게 자유롭게 집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파워쿼리로 날짜와 구분을 세로형 구조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에서 월별, 주차별, 제품별 분석이 가능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서는 대시보드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 셀이 선택이 돼 있었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안에 셀을 선택하고 상단에 피벗 테이블 분석 탭이 나타나면 필터 부분에 슬라이서 삽입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품명, 구분, 월, 월간 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화면처럼 슬라이서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계획은 이러했다. 그리고 카라멜 애플 사이더의 생산 계획은 이러했고 입고 실적은 이러하다. 그리고 5월 5째 주 그리고 이렇게 필터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이 슬라이서가 사용자가 데이터를 탐색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대시보드에 사용할 피벗 테이블을 구성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하나의 피벗 테이블만으로 모든 차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차트마다 필요한 데이터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총 3개의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별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별 계획 대비 실적이고 세 번째는 제품별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성률과 잔여 수량은 홈탭의 조건부 서식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새로 계속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만들어둔 이 피벗 테이블을 복사해서 사용한 뒤 필드 배치만 바꾸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라고 시트명을 바꿔주고 피벗 테이블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필드 제거하고 수량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은 월별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행 영역에는 월을 넣어주고 열 영역에는 구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값에는 수량 합계를 그대로 놓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5월과 6월 기준으로 생산 계획, 입고 계획, 입고 실적, 출고 실적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월별 공급 규모와 계획 대비 실제 출고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옆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두 번째 피벗 테이블은 주차별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행 영역에는 월과 월간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월 영역에는 구분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값에도 수량 합계를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월에 몇 주차, 6월에 몇 주차 기준으로 생산 계획과 출고 실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월별 합계만 보면 흐름이 뭉뚱그려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별로 나눠보게 되면 어느 주차에 출고가 집중되었는지 어느 주차의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피벗 테이블은 제품별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행 영역에는 제품명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영역에는 그대로 구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값 영역에도 그대로 합계 수량을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제품별 생산 계획과 출고 실적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계획 대비 출고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어떤 제품은 아직 잔여 수량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이 제품별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영 담당자는 전체 달성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달성률과 잔여 수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 공식은 이퀄 출고 실적 나누기 생산 계획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하고 %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나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게 하려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하단에 내려보면 get 피벗 데이터 생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식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피벗 테이블에서는 체크가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잔여 수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생산 계획 get 피벗 데이터라는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서 옵션 get 피벗 데이터 생성에 앞에 체크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퀄 생산 계획 마이너스 출고 실적 이렇게 하면은 수식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서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칸 정도를 선택하고 홈 탭에 서식 복사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서식 복사하고 서식 클릭하고 다시 한 번 더 회계 아니고 %로 바꿔주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여주겠다. 한 칸. 그리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내가 어떤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지를 미리 구상을 해보고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난 상태에서 이 서식을 잡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값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에러가 뜨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복사 다시 한번 해주고 흰색으로 주겠다. 서식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한 자릿수까지 %한 자리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과 잔여 수량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률 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의 스타일 부분의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단색 채우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은 녹색 데이터 막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수량 열에도 데이터 막대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막대, 주황색 데이터 막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수량은 많이 남아있을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막대를 적용하면 잔여 수량이 큰 제품이나 주차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서식은 작은 대시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지 않아도 표 안에서 수치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피벗 테이블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녹색 잔여 수량의 데이터 막대, 주황색 달성률의 데이터 막대, 녹색 잔여 수량의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주황색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월별 계획 대비 실적 차트입니다. 삽입 탭에서 피벗 차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피벗 테이블에 맞춰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주겠다. 차트 스타일 바꾸고 싶거나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색상으로 바꾸겠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보기 쉬운 스타일로 바꿔주겠다 하시면은 바꿔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묶은 세로 막대형은 월별로 생산계획, 입고계획, 입고 실적, 출고 실적을 비교하기 좋습니다. 차트 제목은 월별 계획 vs 실적 정도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범례 위치와 축 글자 크기를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범례를 아래쪽에 둘지 그냥 오른쪽에 둘지 범례 위치 그리고 텍스트 옵션 상황에 맞는 대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트는 주차별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주차별 피벗 테이블 안에 셀을 클릭하고 다시 한 번 더 삽입 탭에 피벗 차트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차트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번에도 크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잘 못 맞추겠다 하시면은 삽입 탭의 도형에서 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선을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 선 안으로 맞춰주겠다. 하단도 이렇게 맞춰주겠다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기타 옵션 선택해 보시면은 값이 아니라 백분율로 넣어주겠다. 안쪽 끝에 넣어주고 텍스트 위에서 흰색으로 넣어주겠다. 잘 보이게 흰색으로 넣어주고 글자 크기도 조금 키워주겠다. 한 번에 안 잡히면은 하나씩 잡아서 생산계획이라는 이 제목은 딜리트로 없애주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위에 제목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차트에 제목은 넣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제품별 계획 대비 실적 차트입니다. 제품별 피벗 테이블 안에 셀을 클릭합니다. 삽입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피벗 차트 선택하고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끝에 맞춰서 놓고 크기는 맞춰주겠다. 보기가 어렵다 하면은 디자인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 와서 차트 종류 변경. 저는 이 100% 기준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겠다. 다시 한 번 더 흰색으로 주겠다. 잘 보이게 하려면 흰색으로 주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흰색으로 글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에 흰색으로 체크하겠다. 이 차트에서는 어떤 제품의 출고가 많이 진행되었는지 어떤 제품이 계획 대비 부족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슬라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눌러서 대시보드 화면으로 컨트롤 V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든 슬라이서를 보면 월, 주, 구분, 제품명 이렇게 한 줄로 제목 컬럼명과 아래로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나 더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삽입 탭에서 슬라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주 확인. 대시보드에서는 슬라이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가장 먼저
먼저 조작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단이나 왼쪽에 배치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단에 가로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서 설정 클릭해서 어색하면 바꿔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은 그대로 두고 이 월간주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슬라이서 설정 월간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머리글 표시에 주차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월주 구분 제품명 다시 한 번 더 슬라이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크기 및 속성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및 레이아웃을 모두 다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속성 모두 다 열어주고 레이아웃의 열 개수가 1개, 지금은 아래로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로 바꾸겠다 하면은 이렇게 2개가 1열로 배치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조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 및 이동 불가능, 변하지 않음, 속성에도 위치와 크기 변하지 않겠다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월 슬라이서를 선택하고 이 이동 드래그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 역시도 삽입 탭에서 다시 한 번 더 1열로 맞춰주겠다. 월 크기에 맞춰주겠다. 위치 및 레이아웃 열고 열 개수 이번에는 6개로 바꿔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속성에 변하지 않음으로 체크해 주시고 크기 조정 및 이동 불가능 체크해 주겠다. 그리고 구분도 위치 및 레이아웃 다시 열고 4개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정 및 이동 불가능 체크하고 변하지 않음도 체크해 주겠다. 그리고 월이 주보다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주고 주도 크기 조정 및 이동 불가능 조금 더 키워주겠다. 제품명 이 열 개수 8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자가 다 보일 수 있게 바꿔주고 크기는 맞춰주겠다. 그리고 끝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맞춰주겠다. 위치 변하지 않고 크기 조정 및 이동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구분 선택하고 크기 위치 변경해주겠다. 다 맞는 것 같으면 라인 없애주고 삽입 마무리하고 이 슬라이서가 모든 피벗 테이블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모든 피벗 테이블을 복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피벗 테이블과 이 슬라이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새로 만들었다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보고서 연결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모든 테이블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는 피벗 테이블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시트에 피벗 테이블 1은 연결하지 않겠다 하면은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는 체크를 해제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고서 연결에 피벗 테이블 1도 연결하겠다 확인 누르고 보시면은 5월만 남고 6월은 사라지는 거 열 레이블에서 6월 체크 해제된 거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슬라이서가 다 연결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시보드 상단에 KPI 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KPI는 대시보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출고 실적, 달성률, 잔여 수량이라는 KPI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려주고 여기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옆으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되는 거 알 수 있고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도 넣어야 되고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도 제목을 넣어야 되니까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길게 해주겠다. 이번에는 삽입 탭에서 도형 끝선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맞춰주겠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개체 서식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은 다른 색으로 해서 하늘색 정도로 바꿔주겠다. 삽입
스텝 하나 더 주고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 맞춰준 걸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 클릭을 하고 글자 색상부터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한 16 정도 포인트로 바꿔주겠다. 이제 KPI 카드에 숫자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셀을 하나 선택하고 이퀄 더블 쿼테이션 열고 출고 실적 더블 쿼테이션 닫고 N% 캐릭터의 차 괄호 열고 10글자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괄호 닫고 다시 한 번 더 N% 그리고 텍스트는 어떤 걸 가져올 것이냐. 출고 실적이니까 222를 가져오겠다. 흔들리면 안 되니까 F4키로 절대참조 걸어주고 콤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더블 쿼테이션 열고 서식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샵 콤마 샵샵 0 더블 쿼테이션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출고 실적 뒤에 한 칸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사해서 출고 실적이 아니라 달성률 가져오겠다. E22가 아니라 G22다. 그리고 서식을 세 자리 숫자로 표기할 게 아니라 %로 표기할 거기 때문에 0.0%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량도 H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형을 하나 선택하고 수식창에서 이퀄 AB 3셀을 가져와라. 두 번째 도형도 선택해서 수식창에 이퀄 달성률 가져와라. AB 4 세 번째 도형 선택해서 수식창에 다시 한 번 더 이퀄 자녀 수량 가져와라. 가운데 정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숫자까지 다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20포인트 정도로 주고 이렇게 볼드체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그룹화 해주겠다. A, B 열을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숨기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편집해서 공급 계획 이행 현황 대시보드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드체로 바꿔주고 40포인트 정도로 주겠다. 아래로 글자 내려서 여기는 20포인트 정도 주고 회색으로 바꾼 다음에 발주부터 출고까지 공급 계획의 이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라고 바꿔주는데 14포인트로 주고 제목이니까 크기를 맞추고 싶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도형에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편집해서 월별 생산 계획 및 출고 실적 추입 단위는 개다. 볼드체 넣어주고 20포인트 정도로 맞춰주겠다. 그리고 복사해서 텍스트 편집 두 번째 가져가고 다 복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하려면 나머지 셀을 흰색으로 바꿔주겠다. 피벗 테이블에 파란색이 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맞춰주겠다. 위로 좀 올려주겠다. 이 제목과 같이 올려서 같이 좀 보겠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서와 피벗 테이블 차트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영용 엑셀 데이터를 파워쿼리를 이용해서 분석용 데이터로 정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벗 테이블과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보기 좋은 표가 항상 분석하기 좋은 표는 아니다. 날짜가 가로로 펼쳐져 있고 제품 정보가 병합되어 있고 상세 데이터와 집계 데이터가 섞여 있으면 피벗 테이블과 차트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분석용 데이터는 세로형 구조가 중요하다. 제품 코드, 제품명, 날짜, 월간, 주, 구분, 수량처럼 기준과 값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다양한 관점에서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워쿼리는 반복 작업을 줄여준다. 처음에는 정제 과정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이후에는 새로 고침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영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를 분석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방식은 생산관리뿐 아니라 재고관리, 구매, 영업, 물류 데이터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